6번이고요. 자, 125는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보면 알아요. 뭔 소리? 네. 동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네.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이거잖아요. 제곱의 합이 이거잖아요. 1제곱 더하기 2제곱의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쵸? 그리고 3제곱 더하기 4제곱도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쵸?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은 두 자연수 제곱의 합의 곱이죠. 와. 네, 이 소리예요. 근데 11제곱이랑 2제곱 어떻게 나오냐? 요거는 뭔 소리냐면 이 기출 설명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이죠 이거. 네. 네,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자연수 이거 있죠. 둘이 제곱했죠. 더하면 125 되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죠. 네, 그럼 이 문제입니다. 오. 자,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 문제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렇게 어떻게 하냐? 네, 뭐가 이해가 안 될까? 그냥 문제가 이해가 안 가. 아,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간다?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1제곱 더하기 2제곱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거. 아,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 소리입니다. 이거 전개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요. 여기는 이 ABCD를 더해주고 여기서는 이 ABCD를 빼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빼주고 여기 다시 더해주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짜잔, 이 식이랑 똑같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두 명이 됐네 그러면. 이거 자연수 제곱을 해야 되나요? 맞나? 아닌가? 다른가? 두 가지 방법이라면 하나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C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 네, 그럼 돼요. 천재시네. 그렇게 풀었거든요. 이거는 925라는 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도 자연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드려요. 요거랑 요거예요. 끝. 야, 진짜 끝이에요. 아, 사실 그냥 노가다밖에 없으니까 저거. 맞아요. 그냥 끝이에요. 잘했네요. 형은 웬일로 썼다 안 줬대? 아, 맞다. 하지만 이제 넌 기회가 없어. 너무 늦었다. 125는 36번인데 125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의 곱으로 오케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당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줬죠 여기. 좋겠죠? 네. 좋겠죠? 줬어요. 네 문제인데. 아니, 줬어요. 줬어요. 네. 네. 그래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의 두 방법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동시에 두 가지 방법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래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따가 시급 배제해서 이유가 나와요. 얘랑 얘랑 빼놓으면 그냥 얘랑 얘랑 같으니까 더하면 0 되니까 식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고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제곱인데 a, b, c, d에 단수를 넣으면은 왜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인데요. A랑 뭐 D가요. 아, 그러니까 A랑 C가 0이 아니 A랑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랑 b가 0이라고요? 네. 그럼 얘는 0이겠네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문제 성립을 안 하겠네요. 근데 항상 확립하면 나타낼 수 있으면 보이는 것도 알죠. a랑 b, a, b, c, d가 0이 아닌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기는 없죠. 형이 안 썼네. 아니 없잖아요. 뭐요? 이거 봐봐요. 뭐요? a랑 b가 0이에요. A랑 C요. A랑 B. a랑 b가 0이에요. 정답을 노력해서 자연수입니다. 오 까비. 오케이 됐다. 그래가지고 A랑 B랑 C랑 D에 서로 다 자연수를 넣으면은 얘랑 얘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925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너가 좀만 내려주면 얘랑 얘가 나와요. 진짜 유치원. 그치만 저게 사실인데. 아니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리고 26번인데 자연수 n의 약수를 이렇게 나타낸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요 fn이라는 함수를 요거라고 한대요. f 280을 구해요. 그냥 뭐가 좀 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소위수 분해해주면 얘가 되거든요. 네. 약수의 개수는 총 4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개죠. 네. 16개 정도면은 뭐가 돼? 하나거든요. 그렇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20까지는 괜찮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제곱과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요거 한 번 하고요. 35도 수치만 생각하기 쉽고 사실 두 자리 수면 다 괜찮긴 하고 40도 쉽고 50도 빡세고 140은 14제곱에다가 00 붙이면 되고 맞아요. 28 구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힘내게 계산해야 되는 거는 28, 35, 56밖에 없어요. 와. 사실 그것도 힘들진 않을 것 별로 힘들지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두 자리니까. 다 더하는 게 힘들죠. 근데 더하는 게 힘들죠. 그래가지고 근데 더하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거 넣으면은 요게 나와서 요거예요. 와 신경 써. 와. 여기 30번짜리 지우고 마커 들어요. 네 뭐요?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막 예. 공식 같은 거 있는 거라고 지금 아니죠? 아 그런 거 있었을 것 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노가다 쉬었어요. 근데 까먹어. 참. 강원 아저씨 유님이 정말 참 마커를 힘들어요. 들고 네. 사제의 말씀 한마디를. n이 N 23,080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일 때 4. 20개인데? 20개인데. 빡세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 왜냐면 대부분 10으로 끝날 거야. 아 그래. 약수를 구할 수 있는 표가 머릿속에 있지. 어, 머릿속에 있어? 아 그 2의 0제곱, 1제곱하고 5의 0제곱. 아, 제가 내가 이렇게 하나? 응. 어.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그만. 아 됐죠. 그러면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식은 뭘까? 모든 약수의 합이요. 뭐 있었는데 까먹었다. 모든 약수의 저 지금 만든 표 안에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들을 다 더하는 식이 뭘까? 그냥 다 더하시죠. 합. 그럴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응, 하자. 나 알겠다. 뭐지? 자, 제가 해야 돼. 다 조용히 해봐. 근데 아니지. n을 네.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써놓고 이게 제곱 곱하기 3이요? 이제 약수 표를 다시 만들어봐. 야, 이건 앙이쳤다. 아주 현명적인 아이시네. 6개죠? 네. 6개가 다 약수인데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식은 그 6개의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셈 법칙에 의해서 어떤 애들을 곱하면 전개식에서 그 안에 있는 약수들의 합으로 표현될까? 제가요? 그냥 얘네 더한 거 곱하기 얘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을 방금 만들었지. 네. 어? 자, 그럼 이제는 약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또 어떻게 만들까? 그건 포기하면 편해요. 그냥 그거에 제곱하면 안 되나? 그거의 제곱은 이거요? 그건 너무 아니잖아. 왜? 뭐 약수의 총합의 제곱이라고? 아닐 거냐? 겁나 아닐 것 같아. 아닐 텐데. 아니지. 너무 아니지. 빡센데? 너무 빡센데?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고 곱하는 거 어때? 그럼 저시. 아? 가로줄 제곱한 다음에 안 세로줄 될걸?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안 돼. 아닌가? 이미 해보세요. 이것도 이 문제잖아. 잠깐만. 모르겠다. 그럼 해봐야겠다. 필살 책임져. 진짜 이 문제잖아. 왜안 해? 내 문제는 아니. 곱하기 전. 플러스. 안 될 것 같은데? 30이요. 선생님 지금 속 터지는 중. 근데 내일 중 아무도 몰라. 안 하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건가? 안 쳐. 3 0에다가 2 0 2 2 2 4 더하면 그냥 제곱 합이었죠. fn이 n 원제곱불부터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야, 그 전개하기 전에 뭐겠니? 그만 좀 써보세요 일단. 이거 아니에요? 그래, 그 경민이가 말한 거네. 아 그랬어요? 그렇구나. 왜 과거는 안 나왔어요? 네? 아닌가? 받았잖아요. 아니 앞에요. 거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0승. 이게 영제로 여기. 그럼 이제 280 가지고 해봐요. 200. 파이팅! 파이팅! 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쉬워 그러면. 잠깐만. 아 잠깐 나 뭐해? 이제 표 3개 그리면 돼. 2, 3, 5, 아 개운이 아니니까 쉽네. 7이니까 아 그래. 내가 쉽지 않겠지. 설마 사람 잘 잡은 거지? 아니 생각에 아직 2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은 많고 할 것도 많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도 쉬워지지. 아씨. 찐텐이었다. 그렇네. 계산 쉬운 게 보여 지금? 아
77에 49에다가 1 더해서 50 만드네. 아 그렇네. 야, 그래, 저거는 왜 26. 여기 어딨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틀린 거 같은데요? 뭐 살짝 망했어요. 저. 안 넣어. 님이 싫어서 파업한 거겠죠. 그러니까 팬이 나 싫어해. 이거 85 했다. 85 맞나? 님이 해야죠. 26 했다. 50인데? 맞아요? 50이 없는데? 50에 빼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없네. 틀렸네. 아 그래서 쌤이 다시 안 했구나. 1300 곱하기 85는 아니 85 곱하기 13을 한다면 11만 500이요. 11만 500이요. 11만 500. 아 그렇네. 제가 계산 잘못했어. 사랑이에요. 잠깐만. 야 이렇게 하라고요? 그랬네. 훨씬 더 간단하네. 그럼 공이 두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공이 한 개도 없어. 틀렸네. 재밌다. 자 이제 그거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됐다. 그래서 이거요. 네. 계산만 줄이고. 네. 아, 다 틀렸네. 너가 쉽다면서요. 자, 더 쓴 잘못한 거 아니지? 양복 박사님. 이 녀석 비켜. 더 쓴 잘못한 거 혹시 몰라. 보면 알겠지. 설마 더 쌤? 잘못. 저 46이야 뭐요? 뭐 맨 처음. 이거? 응. 이거? 아니 뭐야 왼쪽. 이거? 아니 왼쪽. 그 밑에. 이거? 아니 밑에 내려 삽 더한 거, 삽 더한 거 있잖아. 아 이거 46. 아 46. 이런 거 있지. 왜 헷갈려? 48인지 46인지 헷갈렸어요 저. 나도 헷갈렸어. 그럼 너 제곱을 잘못 본 거 아니? 아 어쨌든 틀렸어. 이렇게 됐어. 안 되는데요? 충분하죠 지금부터. 네. 자. 나도 몰라. 네. 이거 네. 저 합부터 합부하는 문제들이죠. 합부하는. 합이요? 네. 약수들은 이거 지금 이거 너무 크니까 이거 지우고 하시죠. 줄일게요. 네. 늦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12로 했어요. 네. 11로 하면은 약수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또 약수들의 합이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다 써야 돼? 파이팅. 아니 막말이고요. 혼잣말. 정말 하지 마시오. 진짜 뭐요? 인생 혼자 10분을 쓰고 있어. 이거죠. 물론 30분을 썼지만. 합. 합이요? 약수 6개잖아요. 네. 이거 다 더한 거죠. 네. 그럼 이거 묶을 수 있잖아요. 뭘로요? 이렇게 묶이니까 괄호 없어요. 괄호 없어요. 네. 됐죠. 음. 이게 합이에요. 네. 됐죠? 그게 어떻게 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수들의 합이 공식이 뭐예요? 그래서? 얘네였잖아요. 얘 변형시킬 때 이렇게 나왔죠. 아하. 되셨어요? 80%는 알겠어요. 네. 됐어요. 너무 다음 걸로 하시죠. 제곱들의 합은 뭐 해야 돼요? 네, 하세요.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제곱들의 합. 다음 발표는 약수의 어떻게 해요? 제곱. 다음 발표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양스럽다. 그렇죠. 110. 그러다 합시다. 생각 못했어. 녹화를 넣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 뭐 민성이가 또 써주겠죠. 몰라. 이거죠. 맞아요. 약수들의 제곱. 맞아요. 정리할게요. 하세요. 진짜. 진짜 뭐요? 아니요. 예. 이거 뭐 3이야? 이미 썼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죠. 그런가? 잠시만요. 이게 완전 제곱권 아니에요? 아니요. 제곱권 둘이 이거죠.
80이 뭐지? 아 이거였죠. 그러면 제곱이 2, 0 이거죠. 맞아요. 이게 뭐야? 지웠어? 이미 지웠잖아. 진짜? 아니 85 곱하기 26 곱하기 51수. 맞아요. 그래서 120500 나와. 115 맞을걸? 1100 맞아. 아까 외우기 맞았네. 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계산한 거야 그거는. 자 들어보세요. 왜요? 아 하품이었구나. 뭔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자연수행이 있어요. 이때 약수를 A, N1, N2 이렇게 쭉 해서 NK까지 있다고 해요. 이때 F에는 N1의 제곱 더하기 N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는 게 FN이에요. 이때 F 280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약수들의 합을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이게 2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약수들은. 그럼 이걸 그냥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연수의 약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 각각 제곱을 해줘봐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풀고 묶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은 여기 아까 처음에다가 여기에다가 각각 여기에다가 제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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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를 더하고 곱한 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280을 구하게 되면 280은 2의 3제곱 더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그럼 똑같이 넣어서 풀게 되면 이 수가 나오게 돼요. 이 문제는 볼록 12각형이 있어요. 이때 모든 대각선을 다 긋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점에서 세 대각선이 만나지 않아요. 네 대각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럼 일단 이때 나누어지는 영역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이때 선을 교점이 안 생기게 그리게 되면 영역이 총 3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 2개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여기에서 나눠지는 영역의 수예요. 그리고 이제 교점이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제 결국엔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는 선 개수 더하기 교점 개수 더하기 1을 한 게 여기 나눠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도형에서 선 개수 더하기 교점의 개수 더하기 1이 여기가 나눠지는 영역의 수예요. 그러니까 12각선의 대각선은 일단 이렇게 54개가 나오고요. 이제 대각선의 교점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교점이 이렇게 내부에 있는 교점 하나는 바깥에 있는 4점을 선택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이제 1을 더하면 550이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1을 더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먼저 보면 영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겹치지 않게 하나를 그렸어요. 두 선을 그렸어요. 그럼 두 선 더하기 1을 한 뒤에 이 영역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교점이 있는 걸 봐봐요. 그럼 교점 두 선이 이렇게 교점이 있고 두 선이 있고 여기 교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더하기 1을 한 게 영역의 개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을 더한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됐을걸요. 일단 이 문제는 이해가 됐나요? 문제 대각선 겁나 그리는 거 아니에요? 대각선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영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영역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영역에다가 두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건 됐어요? 교점이 안 생겼을 때. 네. 됐죠? 그러고 나서 교점이 생기게 두 선을 그었어요. 그럼 영역이 네 개가 나오는데 네. 이때 선 개수에다가 전 개수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영역의 개수가 나와요. 선 개수에다가 점 개수를 더한 다음에 1을 더한다고요? 네. 그런 공식이 있어요. 다른 걸로 뺄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 개수에다가 선이 세 개가 있죠. 네. 그리고 1을 하면 영역의 수 7개가 나와요. 저게 왜 선이에요? 일단은 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네. 그럼 여기서 영역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죠. 네. 반으로 나눠졌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돼요.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일반으로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 공식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그럼 이제 노가다에서 보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다음에. 뭐가? 네, 그러면 550개. 맨 뒤에 1 더한 거는요. 원래 맨 처음에 영역이 하나 있으니까 더해서 넣은 거예요? 그쵸, 영역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좀. 그럼 2는 왜 더했죠? 2는 여기 선의 개수. 선의 개수를 왜 더했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선을 여기 위에서 쪼개니까 그럼 그 뒤에 1은 왜 더했죠? 그 1은 전의 개수예요. 선의 개수를 더하면 왜 영역의 개수가 나오죠? 선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서 이렇게 쪼개진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만나게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있던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선이. 아, 추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여기도 또 반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영역의 개수냐고요?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에 하나가 딱 생겼으니까 요걸로 인해서 이거 원래 하나였던 영역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된 거죠. 상태에서는 점 하나 생겼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도와줄까? 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야? 아니, 나 하시는 좀 무슨 말이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엔 영역이 한 개야. 짜잔. 선, 교점, 영역 0, 0, 1이야. 아, 그지? 오케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할 거야. 곡선들을 보는 거예요. 곡선이든 상관이 없지 지금. 그러네요. 상관이. 대각선이 그러는데 선이 영역을 나눈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들이 만나서 점을 만든다. 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선이 하나 추가됐어. 교점은 안 생겼어. 두 개죠? 그러네요. 요 1 추가된 게 얘 한 개라고 아, 따져도 되네. 또 하나 추가해보자. 추가했어. 그럼 한 개 더 추가됐죠? 저렇게 심각한 방법이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네? 네. 만나게 해볼 거야. 짜잔. 만나게 가자. 얘를 그냥 가면은 또 여기서 추가 한 개가 되는 걸 텐데 그냥 안 가고 만나게 가면 네. 하나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추가되지. 그렇죠. 교정수. 그래서 이게 3, 1 하면 여기서 1 추가돼서 이게 5가 되는 거야. 아, 두 개랑 만나게 할까 보네? 이렇게 두 개랑 만나게 했어. 점
정개수가 2개 생겼네. 추가됐네. 선은 하나 추가됐어. 교점은 2개 추가됐어. 이렇게 해요. 선 하나 추가된 거 세주고 점 2개 추가된 거 세서 3 더해줘서 8. 얘네 둘 더한 다음에 1 더하는 거구나. 쌤 그러면 저걸요 원래 선 하나에 여기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교점이 생긴다는 게 여기 겹친다는 거니까 그 겹치는 선에 의해서 여기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겠다. 설명하기 나름. 그냥 저거 보고 대충 알면 되는 거. 잠깐만 안 되지. 많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550개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했어요. 네. 그래서 교점의 수는 여기에 12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네. 이 점에서 4개의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안에서 점이 하나가 생겨요. 네. 그래갖고 12개에서 4개를 더 선택하는 거 해서 이 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2개 더한 다음에 하나 해서 950이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영역이 있잖아요. 네. 12개 블록 12각형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블록 12각형이요. 블록 12각형에서 대각선을 모두 구했을 때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이 개수요. 네. 그럼 일단 총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밖에서 찍히는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낼 수도 있고 이 안쪽에서는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점 한 점이랑 안쪽에서 2점 해갖고 삼각형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밖에서 2점이랑 안에서 한 점에서 삼각형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각각 해주면 이 안쪽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밖에서 6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12개에서 6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5개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럼 5개. 그러면 여기 하나랑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5개가 더 생겨요. 4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12개에서 5개를 선택한 다음에 5를 또 곱해줘야 돼요. 응? 뭐 왜 못하는 그게 이제 여기서 했던 거 다 같아요. 5개가 생기잖아요. 이 점을 5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이 외부의 점 하나랑 내부의 점 2개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총 5개가 생겨요. 내부의 점 하나. 네? 어떤 점이?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랑 반쪽에서 생기는 이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삼각형도 얘죠. 네. 그리고 이 삼각형도 얘죠. 네. 이 삼각형도 얘예요. 예. 얘랑 얘도 결국엔 얘예요. 저 안쪽에서 큰 건 안 만들었네. 요거는 5개죠. 그거 말고 오각형이죠. 큰뭐 삼각형 있잖아요. 어떤 거요? 내부에서 요거는 여기서 구할 거예요. 안 겹쳐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요것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하면 또 빼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5개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2개랑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삼각형은 밖에서 4개를 선택하게 되면 총 4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12개에서 4개를 선택하고 4를 곱해줘요. 그리고 밖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네. 그걸 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 12C6에는 그냥 곱하기 1을 한 거죠. 네. 근데 저기서 4개. 어떤 거요? 아니에요. 잘못 약간 뭔가 틀렸나? 계산 이상해. 더하기 해줘서 와. 나도. 8수 아니? 8수 아니에요? 같이 찾아가. 아. 7084. 저기 눈이 아프네요. 못 찾겠어요. 우선 11자리가 8이에요. 아닌가? 설마 더하기 틀렸어. 설마 아사람 잘 잡는다고 했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설마. 맞잖아. 맞네 11자리 8이네. 다른 거 생각 안 했는데. 또 아니네. 아 1자리 계산 안 했잖아 아직. 1년은 잘못 봤잖아. 나는 다 여기. 응. 응. 아, 펄로. 될 수도 있고 아니. 아니 여기 들어가지 않지. 4,000.
지금 철저 더해서 두 개만 더해도 지금 6084 아니죠? 아니면 그런 거 같은데? 대강 암산하는 건 5천 가까이. 대강 암산하는 건 그렇게 나오는 5,800, 5,940. 7084요. 6084요. 7084 맞는 거 같은데? 그래 7084요.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좀 비슷하네요. 맞는 거. 같이 없나? 이게 맞나? 쌤저 몇초 남았었어요? 뭐라고? 저게 몇초 남았었어요? 23분. 23분인가? 그러면 일요일에 와서 보자. 형님 잘 잡네. 이렇게 하면 빠뜨리는 거 잘 잡아야 된다고. 우선 이제 볼록 12각형의 모든 점을 해가지고 대각선을 전부 다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한 점씩 세 대각선이 만나지 않는다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대각선이 전부 다 그렸을 때 나머지 여기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은요. 대각선이 서로 안 만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먼저 확인해 준다면요. 영역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대각선 하나에서 영역 하나가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대각선에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 대각선의 개수만큼 영역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12각형의 대각선은 총 54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점이 생기는 경우를 먼저 봐줄 건데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각선에 의해서 영역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요. 이 대각선 각각의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복되는 부분에 의한 영역이 하나 더 생기므로 교점의 개수만큼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54개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대각선을 전부 다 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수가 12C4 이 4개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 돼서 49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와 교점의 수를 더해준 다음에 아까 원래 있던 영역인 1을 더해주게 돼서 550이 나오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똑같이 대각선을 전부 다 그릴 건데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은요. 삼각형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내부의 세 점을 정해줘서 만들어진 삼각형 하나 왜 그 경계인 12각형의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 하나 잡고 내부에 있는 점 2개 잡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은 하나 잡을 때마다 별모양처럼 생기게 돼서 5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 2개 잡고 내부 점 하나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총 4개가 생겨서 여기 곱하기 4 해줘야 돼요. 여기 꼭지점에 있는 것만 골라주면요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왜 여기서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주냐면요. 이 내부의 점 하나를 만들려면요. 우선 그냥 대각선이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대각선을 2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점 하나, 이 내부의 점 하나 잡으려면은. 근데 여기서 내부의 점 3개 잡는 거는 그냥 여기서 아까 세가대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각선 3개 잡아주면 내부의 점 3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의 점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요. 지금 이거 삼각형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어주면은 똑같은 대각선 5개 가지고서 삼각형 5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대각선을 2개 그어주게 되면 2개 그어주고 이것 전부 다 대각선이 그냥 점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요. 이제 점 4개 선택해주면은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이 이렇게 총 이제 6개가 있잖아요. 이거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총 4개가 있어서 12C4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계산을 해주면은요 7084. 우와, 감사합니다. 12번 문제는요 총 20문제가 있는 시험이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이때 5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단어가 많죠, 말했어요. 네. 근데 이 점수 계산 방식이요. 이 20문제 중에서 맞힌 문항수 있죠. 네,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준 뒤 네, 틀린 문항수에 네. 2를 곱해준 걸 빼줄 거예요. 어, 그게 자신의 점수가 돼요. 오,
근데 미응답한 문항은 없다고 미리 나왔어. 아, 그러니까 다 풀었다. 오답 문항수 더하기 정답 문항수는 20이 된 거예요. 항상. 그러겠네. 이게 A, B, C, D, E가 맞춘 문항의 수의 평균이 14예요. 분산은 2라고 나왔어요. 분산이 뭐죠? 평균이 몇이라고요? 평균이 아. 14. 맞힌 문항의 평균. 자 이제 분산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바로 접니까? 분산 아시죠? 약간 분산이 뭐죠? 진짜 약간 그 오히려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아니었나요? 맞아.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나 봐요. 전잘 모르겠네요. 아니 말고. 편차의 제곱인가? 편차는 뭐죠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그 편차. 제가 푸프 그렇지. 그거 푸 안 했잖아요. 푸프 까먹었어요? 부. 안 했죠. 아, 그다음 말씀하시? 아 얘 처음 할 때 재밌는데. 처음. 자 여기 떴으면 안 되는데. 네? 여기 13번 자리. 평균은 별량. 변량이 뭐예요? 아닌데? 푸프 평균이었어. 아, 그거 먼저 설명 좀 해봐요. 할 거예요. 겁나 까먹었으니까 해봐요 일단. 편차는 아 맞아 편차는. 편차는 변량 별량 빼기 평균. 변량 빼기 편차 아니야? 헷갈렸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 아 그럼 이제 편차가 뭔지 알면 되겠다. 잘 알았잖아요. 그거. 그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고요. 아 그럼 변량이랑 평균 아 잠깐. 편차가 변량 마이너스 평균이구나. 네. 근데 그럼 분산은 뭘까?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건데요. 편차의 전부가 더해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오겠죠. 왜요? 평균은요. 우선 5명 있을 때요. 평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14예요. 네. 근데 이 평균에서 각각 뭐 x1에 맞췄고 x2개, x3개, x4개, x5개 맞췄다는 가정을 할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선은요. 별량 각각 x1, x2, x3, x4, x5가 되고요. 네. 평균은 똑같이 14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그러면 각각의 편차는요. x1 마이너스 평균, x1 마이너스 14, x2 마이너스 14, x3 마이너스 14, x4 마이너스 14, x5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왜요? 별량이 각각 x1, x2, x3, x4, x5고 네. 평균이 14라고 주어졌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편차는요. 아, 그만 죄송한데요. 변량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해요. 값이요? 자기는 누구죠 그럼 여기서? 그 이제 저희가 통계 같은 거 할 때요. 통계를 배운 적이 없는데. A가 막 뭐 그런 3개 맞췄고 B가 2개 맞췄다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이제 이 A의 별량이 3이 되는 거고요. 예. B의 별량이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편차는 보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겠죠? 우선은 여기서 평균 구해주면요 2분의 5죠? 그러겠죠. 그럼 각각의 편차는요 3-2분의 5, 2-2분의 5 돼요. 아니 그러네요. 각각 구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예. 근데요 더하면 왜 1이 돼요? 0이 돼서 아 더하면 왜 0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x1 마이너스 평균, x1 마이너스 14, x2 마이너스 14, x3 마이너스 14, x4 마이너스 14, x5 마이너스 1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요 평균은요 각자의 별량 전부 다 더한 뒤에 그 사람의 수를 나눠준 거잖아요 평균이.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 플러스 x5 나누기 5가 14라는 거겠네요. 그러겠죠. 그러면 x1부터 x5까지의 합은요 14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사람 수 5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x1부터 x5까지. 5명. 그러니까 14 곱하기 5가 x1부터 x5까지 합일 거예요. 아 그러겠네. 근데 여기서 x1 마이너스 14, x2 마이너스 14, x3 마이너스 14, x4 마이너스 14, x5 마이너스 14잖아요. 예. 그러면요 이 뒤에 빼주는 건 14가 총 5번 나와서 x1부터 x5까지 전부 다 14를 빼준 거니까. 예. 그러면 이 빼준 값만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70만큼 빼준 거예요. 네. 근데 이 각자의 별량의 합은요 70이 됐죠? 예. 그러니까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래서 이제 분산이 뭔지만 알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편차가 나왔죠.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분산을 구하는 이유가요. 막 각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 차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네. 근데 편차로 하면은 그걸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 왜냐면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곱을 시켜줘서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곱을 시켜서 양수를 줄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제곱을 시켜주고 평균 구하는 것처럼 각자 이 다 5로 나눠주게 되면요. 편차의 제곱을 평균으로 나눈다고요? 편차의 제곱을 이 사람수로 나눠준 거예요. 아, 사람수가 나온다. 그게 분산이에요. 됐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요. 네. 네. 그걸 루트 씌운 우선 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네, 됐어요. 이 표준 편차로 이제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이제 문제집만 해석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침 문항수의 평균이 14와 분산이 2일 때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구나. 점수 마침 문항 말고 점수 이해됐죠? 네. 그러면요, 표준 편차가 뭐라고 했죠? 분산 루트 씌운 거랬나? 네, 그럼 루트 2예요. 표준 편차. 아니 이거 마침 문항의 분산이 2라는 거고 아, 여긴 점수의 분산의 루트를 씌워야죠. 아, 더 어렵다고요. 그래야지. 근데 우선 저희가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네. 이제 각자의 마침 문항수를 x1부터 x5까지 정의를 했어요. 네. 그쵸? 표현은 지금 그냥 나중에 x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점수를 체크할 때는요 3x 마이너스 2 곱하기 20 마이너스 x겠죠? 미응답이 없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있어보세요. 왜냐면 정답 문항수 더하기 오답 문항수 20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렇죠. 그니까 20 마이너스 x인 거예요. 그러네요. X가 뭐죠? 그냥 이 각각의 별량인데 음. x1부터 x5가 있으니까 그냥 라지 x로 우선은 나눴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요 5x 마이너스 5 라지 x 마이너스 40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각자의 점수는요 5x1 마이너스 40, 5x2 마이너스 40, 5x3 마이너스 40, 5x4 마이너스 40, 5x5 마이너스 40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구할게요.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하지? 라지 x 아니면 EX. 라직스 갑자기. 라지 x는 그냥 저희가 나눈 거예요 임의로. 그걸 어떻게 구해요? 평균. 저희가 우선 얘기할게요. 이 빼주는 거 있죠. 네. 이거는 모든 별량에 각자 있는 거잖아요. 있겠죠. 그럼 이제 40이 5개, 마이너스 40이 5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평균은 또 5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5로 나눠줘도 그냥 다시 그대로 나오겠죠 우선은.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이 5 라지 x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5 라지 x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이걸 다 더해주면요. 5x1 마이너스 40부터 5x5 마이너스 40까지 모두 더한 뒤에 5로 나눠준 게 점수의 평균이겠죠. 네. 뭐가 이렇게 많이 40이 있겠네요. 네, 왜냐면 마이너스 40 5개가 있는데 그걸 5로 나눠준 거니까 40은 여전히 존재하고 네. 그러면 이 5 곱하기 x1부터 x5까지의 합을 5로 나눠준 값이 아하. 여기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근데요 평균이 14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 x1부터 x5까지 모두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눠주면은 14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5 라지 x잖아요. 네. 그러니까 14 곱하기 5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40 빼주면은 30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평균은 30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산을 구해줄 거거든요. 분산을 넣으시면 되니까. 네. 근데 분산에는요 이 마이너스 40이 별 쓸모가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분산 구하려면 우선 이제 편차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균에 마이너스 40이 또 들어있고 별량이 들어있는 거니까 딱히 영향을 못 끼치겠죠? 네. 그럼 이제 별량 각각 이 5x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 그쵸? 잘 제곱이 분산이었나? 이제 5가 제곱이 돼서 나올 거예요. 네. 분산이 편차의 제곱이에요. 네. 그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 네. 근데 우선은요 이 5x인데요 이제 이 x만 먼저 따라 보면요 vx를 저희가 먼저 구했잖아요. 그게 2라고 나와줬어요. 문항의 수. 네. 이게 원래 점수의 평균 뭐 이런 건데 그냥 라지 x로 해서 이거랑 좀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였고요.
우선 40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5x만 보면 되는데요. 아까 vx는 먼저 구했어요. 그럼 이제 5에 따른 분산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5 곱해준 거에 따른. 근데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5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 x 제곱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5 나눠주게 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 5x.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x 제곱 나눈 게 5를 알고 있어요. 분산 2. 네. 마침 문항의 수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25 곱하기 vx가 되는 거예요. 이 vx는요 이 분산 1의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v5x-40은요 50이거든요. 이게 분산이죠. 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운 거 5루트 2가 나오게 돼요. 저 이번에 확률 통계 이거 처음 해봐요. 3학년. 이거 고생했다. 아 잠시만. 반대로. 12번에 쉽지 않아 보여. 20문제 시험이 있는데 5명의 시험이 있대요. 그 5명의 점수가 다 있는데 점수 매기는 방식이 정당 분항수 곱하기 3했다가 5당 분항수 곱하기 2를 빼주는 건데 그때 풀지 않은 문항을 있대요. 제가 다 풀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장 아니 뭐냐 마친 문제 수의 평균이 14개고요. 그거의 분산이 2예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 편차는 여기서 프로프할 때 편차는 별량에서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점수의 평균과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고요. 그래서 일단 점수의 평균부터 구하려면 일단 각자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x1, x2, x4, x5 그의 평균이 14였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마침 문항수를 라지 x라 두면은 요 식을 써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5x-40 그러니까 마침 문항 그러니까 점수는 요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맞춘 문항수를 라지 x라 두면은 네. 점수는 얘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의 평균을 먹으시거든요. 요거의 평균은 요거의 평균 빼기 40이잖아요. 요거의 평균 빼기 40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5x 마이너스 40의 평균을 저희 보려고 하잖아요. 그럴걸요? x에 라지 x에 x1, x, x2, x4, x5를 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겠죠. 맞죠? 맞겠죠? 저는 문제 푼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겠죠. 그래가지고 5 아니 그러니까 x 자리에 얘를 넣어요. 얘를. 그거겠죠. 아니죠. 그거 넣은 다음에 그거 나눠야죠. 그거를 넣고 x 계산해서 자리에 그거 넣고 계산한 다음에 우리 나누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냥 5x 5 마이너스 40. 저 5x 5 마이너스 40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5를 그냥 넣어서 편하게. 아 그게 그거긴 하지.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줄였어요. 네. 풀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해로 들어요. 그러니까 x1, x2, x4, x5 넣고 그걸 5로 나눠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x1, x2, x4, x5 넣으면은 5 곱하기 x1 더하기 x 짤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40을 5로 나눈 거니까 결국 구하는 거는 요거 빼기 40이죠.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30이에요. 그래서 일단 점수의 평균은 30이에요. 그래서 못 봤지.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 루트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분산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x-40의 분산을 구해줘야 돼요. 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네 그럼 편차를 봐야 그럼 편차 제곱을 5로 나눠줘야겠네요. 그렇- 평균을 구해야지. 다섯 명이 시험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요거가 각각의 별량이잖아요. 요거과 같게. 근데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마이너스 40을 당하면은 평균이 다 맞아지니까 편차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을 하든 마이너스 40을 안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5x의 분산을 아니 편차 제곱을 구하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편차 제곱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알잖아요. 왜냐면은 x 제곱은 그냥 마침 무당수의 편차의 편차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편차 제곱을 5로 나누면은 분산이겠죠. 마침 문장수의 됐죠? 뭐가 그러니까 x 제곱은 마침 문장수의 편차 제곱의 아니 편차 제곱이겠죠?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요? x 제곱은 네. 요거 제곱 더하기 아니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제곱들은 결국 편차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도 편차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동일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 빼버리면은 그럼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더하면 편차 제곱의 합이겠죠. 그거 뭐예요? 네? 뭐예요? 뭐가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방금 한 말의 문장으로부터 두 문장 전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기까지 이해 안 됐어요. 그거예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냥 그럼 요거를 풀면 되겠네요. 25x 제곱 25x 제곱 나누는 게 뭐? 나누기 이거를 왜 해요? 왜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네. 5명이니까 평균 내줘야 되니까 나누기 5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x 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x 제곱 그 자체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x 제곱 나누기 5는 알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게 분산이에요. 분산이잖아요. 그게 분산이에요. 왜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게 분산이에요. 그게 분산이죠.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네. 네. 그러면은 x 제곱 나누기 5가 마침 무함수가 x니까 x 제곱 나누기 5가 마침 무함수의 분산이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x는 마침 문장 수죠. 네. 마침 문항 아닌가요? 근데? 문항이에요. 계속 문항이라 그러고 있어요. 마침 문항수죠. x가. 그러면은 x 제곱은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왜요? 왜냐면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죠. 네. 별량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말했다시피 편차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인데 뭘 더하면은 얘가 통째로 요만큼 다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달라지냐가 다 한다. 다 왔어요. 아, 좀 그럴걸요? 왜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x 제곱은 네. 편차 제곱이죠. 왜요? 이해가 됐다네. 방금 말은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30초만 까먹고. 빨리 설명해. 자, x는 마침과 수죠. 네. 각각의 5명 각각의. 네. 그러면은 편차는 각각의 x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네요. 즉 14를 빼주면 되겠네요. 왜요? 그게 편차잖아요. 네, 편차가 뭔데요? 편차는 별량의 평균이에요. 지금 방금 뭐 했어요? 각각의 별량은 저희가 x라고 그냥 뒀잖아요. 네. 실제는 x1, x2, x2, x5인데 네. 그럼 편차는 이 x에서 평균을 뺀 거겠네요. x가 몇 량이에요? x가 각각의 별량을 일종의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일반화를 왜 시켜요 갑자기?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x 자리에 x1 넣을 수 있고 x2 넣을 수 있고 x3 넣을 수 있고 x4 넣을 수 있고 x5 넣을 수 있다. 가 이것도 전부 다 너보다 하는 거. 그럼 편차가 5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편차가 5개 나오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각각을 제곱시켜가지고 네. 평균을 내면은 네. 문산이에요. 네. 그걸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네. 평균 나누기 5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평균이 나누기 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부터 x까지 다 해야지 왜 갑자기 한꺼번에 묶은 다음에 해요? 귀찮아요. 쓰기 귀찮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긴 해요.
왜 더하기야 저거는 또. 아 세라볼라. 세라가 아니 스트레스가 있네. 이거를 저렇게 시킨 거예요. 이걸 왜 저렇게 시켜요? 이게 저렇게 된 게 뭐예요? 그냥 그냥 편집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편선을 구할까요? X1부터 다. 네 구해요. 네. 고생한다. 그렇지. 공간이 왜 없느냐? 그럼 제거 지우고 해요. 어차피 그래요. 끝났으니까. 그 평균이 14였죠. 평균이 14였죠. 평균 저기 마침분 합친 x 아, 에서 x 5까지 아 내가 얘기한다 그렇지. 2였죠. 수술에서 녹아났네. 뭐가요? 이거요. 그래서요. 네. 왜 한숨 쉬어요? 손님이 까라면 까야지. 손님 아닌데 손님 아닌데. 질문자인데요. 전 따라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설명 안 했지. 다른 걸로. 아, 왜요? 틀렸어요? 왜 아니 나 왜 이러지? 뭐 하세요? 왜 제곱 세제곱이에요 갑자기?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뭐 진짜 왜 왜 세제곱하고 하? 아니 어? 세제곱이 왜 네 제곱이에요 이거는? 다들 집중을 잘하고 있군. 놓치지 않아. 민성이가 집중 못하고. 민성이만 진짜 집중 어떻게 못해요. 내가 집중 못하네. 체육대회 갔다 우리 왔어. 오빠들이 아주 집중 잘하고 있어요. 민성이 여자라니까요. 선생님 뭐- 언니 오빠지. 그러니까 언니 오빠지. 이거구나. 그러면은 민성 여자라서 안 되겠다. 왜 23? 뭐 하시는 거죠? 뭐요? 자 3만 원. 머리 안 돌아간다. 그래. 28 맞죠? 네. 전 몰라요. 맞잖아요. 정리하면 돼. 맞아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르겠네. 아 이거 플러스 14의 제곱 곱하기 그럼 뭐예요? 5가 10 편차 제곱에 평균을 내는 분산이니까 10 맞죠? 그렇죠. 이게 14였죠. 그러면 저걸 쓰면 민성이 영생하고 저걸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잘해가. 그것도 다 쓰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뭘 쓰든 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저만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10 어디 갔어? 10? 지금 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민성아 나 다시 할까? 아 민성이 것 같아.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거 맞나? 민성이가 만약 안 됐으면은 질문했을 때 여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206 그러면은 각각 별량의 제곱의 합은 206이었어요. 맨날 민성이가 잘 안 된 게 있으면은 내가 질문했을 때 언젠가 막혀. 그때 네가 다시 나가면 되지. 206 경험담. 이거 왜 틀린 거 같지? 그니까. 아유 다시 할래? 저거만 잘 이거 알고. 다 틀린 거 같아. 그런 거. 아, 저거. 아주 그냥. 네. 우선은 이제 평균이 14였고 분산이 2였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5x1 아니 5x1 40부터 5x 5 40에 평균을 더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평균이 30이었고요. 분산은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분산을 구할 거예요. 구해야죠. 그렇죠? 평균 30이에요. 아, 그러면요 아 5x부터 잠시. 이제 5x1의 우선 편차를 확인해 볼게요. OX 원의 편집. 네. 5x1 마이너스 40의 편차를 확인할 건데요. 아, 뭐 이제 이거는요 아주 머리가 아파. 5x1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네. 아, 왜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멜리냐. 별량이 5x1 마이너스 40이고 평균이 30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5x2 마이너스 40의 편차는 이렇게 될 테고 5x3 마이너스 40
5x4 마이너스 40 5x 5 마이너스 40 편차는 각각 이렇게 될 거예요. 짜잔. 이 편차의 제곱의 합. 편차의 제곱에 저기 지금 편차고 저것들을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네. 그거의 평균을 보여줘야 그 분산이겠죠? 그래. 우선 5x1 마이너스 5x1부터 할게요. 그럼 이제 5로 묶을 수가 있겠죠 우선은. 그럼 아니 우선 할게요. 5x1 마이너스 72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5로 묶어줘서 x1 마이너스 14가 돼요. 맞아요. 그거 이걸 제곱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5 곱하기 x1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x2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x3도 구하겠죠. 구할 수 있고 x4 x5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되죠. 맞아요. 하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더해야 돼. 이걸 전부 다 더한 뒤에 평균을 내볼게요. 그러면요 25를 묶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곱해주게 되면요 이 각각의 합이죠. 맞아요. 그거를 그냥 우선 빈거를 쓸게요. 기니까 5로 나눠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분산 2는요 아까 이 x1부터 x5의 평균이 14라고 했죠. 네. 그럼 이제 편차는 이 x1부터 x5까지를 14를 빼준 거예요. 이 x1부터 x5의 편차는 편차는 뭐라고요?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네. 별량이 각각 x1부터 x5니까 평균은 14를 빼주면은 각각 될 수 있겠죠. 네. x1 마이너스 14, x2 마이너스 14, x3, x4, x5 마이너스 14. 네. 이거의 제곱을 네. 더한 뒤에 5로 나눠준 게 2대요. 분산. 네. 근데 똑같이 있죠? 네. x1 마이너스 14부터 x5 마이너스 14의 제곱의 합의 평균 5로 나눠준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25 곱하기 분산 2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산이랑 똑같아요. 왜요? 자, 이 x1부터 해주면요 x1 마이너스 14의 제곱부터 x5 마이너스 14의 제곱을 더해준 뒤에 5로 나오는 게 분산이거든요. 맞아요. x1의 마이너스 14의 제곱부터 x5 마이너스 14의 제곱의 합이 이 괄호에 들어가요. 아, 그럼 그리고 5로 나눠준 거 똑같죠. 똑같네요. 그래서 25 곱하기 2, 50이 나와요. 아, 이거를 여기 쓰여준 게 표준 편차고 그게 5루트 2가 돼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뭔가 좀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질문을 찾고 있냐고. 아니 진짜 됐다 얘는 저게 왜 25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아 저게 2니까 네네. 그럼 내가 2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된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럼 그래 적은 산이랑 이분 산이랑 뭐가 달라요? 이제 이 분산은요 앞에 5가 다 곱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의 제곱배가 이 분산에 5의 제곱배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아까 말했죠.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편차 자체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어떤 1참수들이 있는데요 기울기 전부 같으면은요 평행이동 시키게 다른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 자체는 딱히 그래프의 기울기에 영향을 못 끼치죠. 갑자기 기울기 그냥 위치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변화시키는데 편차 자체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참수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곱한 각각의 발량이 곱한 거 지금 5로 곱해졌죠. 그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요 저희가 말했듯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0은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편차를 볼 때요. 네. 마이너스 40은 아니 마이너스 70은 70 맞죠? 이 x1부터 x5에까지도 있고 평균에까지 마이너스 70이 존재하잖아요. 평균 존재를 하나. 당연히 있죠. 왜냐면 이 발량 x1부터 x5까지 마이너스 70 전부 다 존재하죠.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저기 계산했잖아요. 어디죠? 그 느낌 되게 오랜만이에요. 하나부터 내가 정리해보는 느낌 아주 오랜만이에요. 자, 5x 마이너스 40 했죠? 네. 이 x가 뭐라 했죠? 그거요? 그 어떤 값이요? 그쵸? 다시 갈게요. 네? 네. 왜 간 거예요? 여기 간단히 저기 온 거로. 설마 설마. 이제 끝나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인성아 좀만 더 기다려라. 그럴 때까지. 그래서 우선은요. 평균이 30명 구했죠. 이 5x 아니 이 5x1 마이너스 40와 5x2 마이너스 40와 5x3 마이너스 40, 5x4 마이너스 40, 5x5 마이너스 40의 평균 이 평균은요 네. 5x 마이너스 5x1 마이너스 40부터 5x5 마이너스 40의 합의 5를 나눠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요 마이너스 40은 항상 존재를 하게 돼요. 맞아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5x1부터 5x5까지 합에 네. 5를 나눠준 게요. 네. 5 나눠주고 거기서 40을 빼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런가? 자 5x1 플러스 5x2 플러스 5x3 플러스 5x4 플러스 5x5의 평균 와. 이렇게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랬네요. 그럼 이제 5가 다 나눠지겠네요. 짜잔. 그럼 맞아요. x1부터 x5까지 합이죠. 네. 근데요 아까 x1부터 x5의 평균이 14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x1부터 x5의 합은요 14 곱하기 5겠네요. 그러네. 그니까 70이 나오죠. 뭐가 70이에요? 5x1부터 5x5까지 합의 평균. 5x1부터 5x5까지 합이에요. x1부터 x5까지 해요. 아닌가? 그건 14고 그거 14예요. 5x1부터 5x5까지 합의 평균. x1부터 x5의 합이 14예요. 문제 주었어요. 근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니까요. x1, x5가 별량 아니에요. 그니까요. 우선은요 x1부터 x5까지 합의 네. 평균이 14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5를 여기다 보내줄게요. 네. 그러면 x1부터 x5까지 합은 14 곱하기 5라는 거죠. 그렇죠. x1부터 x5까지 하면 70이죠. 그쵸? 그니까 이게 70인 거죠. 5x1부터 5x5까지 합의 평균은요 5x1부터 5x5까지 전부 다 더한 뒤에 5로 나눠준 거잖아요. 뭐라고요? 5x1부터요 5x5까지 합의 평균. 네. 그러면 5x1 플러스 5x2 플러스 5x3 5x5 5x5 네.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눠준 거죠. 네. 근데 각각 전부 다 5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5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5 곱하기 x1부터 x5까지 합 나누기 5예요. 5x1부터 x5까지 합 나누기 5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는데. 5 곱하기 x1에서 x5의 합분의 5예요. 맞아요. 5 약분 되죠. 네. 그러니까 x1부터 x5까지 합이 나와요. 네. 이건 70이라고 얘기했죠. 70이에요? 아 맞다 70이었지. 근데 여기 40을 빼줘야 되잖아요. 예. 그쵸? 몇 배요 40?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40을 빼줘야 돼. 아니 30을 빼줘야 돼요. 왜 아니 40을 빼줘야 돼요. 왜 40배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저기서 점수를 계산할 때 네. 5x-40이 나왔어요. 점수 계산한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있으니까 점수가 상관이 있겠죠. 점수의 표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럴 수 있어요. 점수의 평균 보고 점수의 표준 표자 보여야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럼
마이너스 40을 빼줘야겠죠. 네, 빼야죠. 70 마이너스 40이 얼마죠? 30이요. 그러니까 평균 30이에요. 나 방금 계속 뭐라고? 그래서 평균은 30이래요. 70 마이너스 40. 왜 70말 40으로요? 자, 같이 할게요. 다시 해요. 이거 지워도 되죠? 될걸요. 싹다 지워야 될것 같은데. 싹 다시 오세요. 아, 이거 지우기 싫어. 다리 아파. 자, 저희는 이제 지금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있죠. 네, 맞아요. 점수 평가를 읽어보고 있어요. 이것부터 40의 합 나누기 5가 점수의 평균이겠죠? 40의 합 나누기고요. 이 5x5 40부터 5x 맞아요. 그쵸? 네. 여기 나누기 5를 해준 게 평균이에요. 아, 맞아요. 그냥 에버러지인데 그냥 V라 쓸게요. 이었나? 원래 AV 쓰는 아무튼 그냥 하세요. 이 그냥 대문자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요, 자 5x1 40이죠. 40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5x2 40도 있겠죠? 맞아요, 있어요. 5x3 40, 네. 5x4 40, 5 40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40 곱하기 마이너스 40 곱하기 5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요 5분의 5x1에서 5x5까지 합 마이너스 40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우선 얘는 5 나눠지겠죠. 맞아요. 해서 5분의 우선 얘 5 웃기잖아요. 맞아요. 5에 x1부터 x5까지 합 오, 마이너스 40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5 약분 되죠? 네, 그러면 x1에서 x5까지 합해서 40을 빼준 게 평균이 되겠죠. 야, 그럼 구했다. 그럼 아까 이거 뺐죠? x1부터 x5까지 합이 70이었으니까 평균 30이 되겠네요. 아, 신기하다. 아, 이제 분산만 하면 돼요. 네네. 자, 그건 하지 않았나? 했어요. 그 이해가 안 간대요. 맞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됨? 이제 프루프 네, 편차는 분산 마이너스 배려 마이너스 평균. 네. 자, 그럼 각각 5x1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이겠죠? 걔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5x1 마이너스 40부터 5x5 마이너스 40이 배량이에요. 각각의 배량. 점수의 배량. 아, 점수의 배량. 네, 맞아요. 그리고 평균 30이었죠. 아, 그렇구나. 이거 전부 다 더해주면은 더해주고 각각 제곱시켜주고 더해주고 5로 나눠주면은 분산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 마이너스 30 공통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40도 공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70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요 5 여기 5 이거 묶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x1부터 x5까지 합 네, 마이너스 70 곱하기 5점. 맞아요. 자 더해주면 안 되는데. 더하면 어떡해요? 그럼 안 돼요. 자 아까 여기 말했듯이 5x 마이너스 70 되겠죠. 5x1 마이너스 70. 맞아요. 여기 뭐 5x2 마이너스 70 나오고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얘는 5를 묶어줄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5 곱하기 x1 마이너스 14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걔를 제곱해야 돼요. 이 전체를 저기 시켜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25 곱하기 x1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맞아요. 나오겠죠? 그럼 x2도 이런 식으로 나오도 되고 x3, x4, x5도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x1 마이너스 14의 제곱은요 제가 아까 이 마침 문항의 분산 네, 마침 문항의 수의 평균이 14라고 했고 네, 각각의 배량이 x1부터 x5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각각의 분산은요 네, x1 마이너스 14의 제곱부터 x5 마이너스 14의 제곱을 더해준 거를 5로 나눠준 게 2라는 거예요. 왜요? 분산이 2니까. 걔는 마침 문항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침 문항이잖아요. 5 안 곱해져 있잖아요. 25 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춤 문항이에요. 네, 별량은 x1부터 그러니까 마침 문항의 수가요. A, B, C, D, E가 각각 x1부터 x5까지 각 별량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힌 점수는요 각각 맞힌 문항 있죠. 네, 맞힌 문항수 곱하기 3에서 틀린 문항수 곱하기 2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점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뭐 x1부터 x1이라고 할게요. 우선 a 값 먼저 구할게요. 그럼 3x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x1 곱하기 2가 a의 점수겠네요. 맞아요. 이거는요 이거 전개해주면요
5x1 마이너스 40이 나와요. 그쵸? 그래. 그럼 5x2도 3도 4도 5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점수를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던 거였어요. 오. 그럼 지금 한 개 쓴 게 뭐예요 방금? 저 2는 2 쓴 게 5분의 x1 마이너스 이거요? 아니 뭘 의미해요? 이거는요, 이 마침 문항의 분산. 왜 의미해요? 네? 왜 그걸 의미해요? 자, 분산은요,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했죠. 네.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 네. 그럼 각자 평균을 편차를 구해볼게요. 네. 편차는 발량 마이너스 평균이었죠. 네. 평균은 14였죠. 네. 발량은 각각 x1부터 x5까지예요. 그게 맞춤 문항이에요 x1. 네네. 그러네. 그럼 맞네요 저거. 됐죠? 네. 이거를 나눠준 거. 네. 이 2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이거 구해줄게요. 네. 얘 전부 다 더한 뒤에 5로 나눠주는 게 마침 점수의 분산이겠죠? 그러겠죠. 그럼 우선 25를 묶어줄 수가 있을 테고. 아 그래 그 일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그럼 된 거 같아요. 자 그럼 민성이가 한 번 더 발표할 때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될 거 같아. 몰아서 25 거기 이거 나와. 인형적이야. 인형아 그래서 맞아. 또 이제 3분 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 없겠지? 근데 이런 거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이거 문제 뭔지 알죠? 설명 안 해요? 그래요. 12번이고 20문제짜리 뭐냐 시험이 있대요. 5명이 봤는데 점수 매길 때 되게 특이하게 매기는데 3 곱하기 점수 문항수 빼기 5단 문항수 곱하기 2래요. 답변 안 한 건 없고요. 그리고 맞힌 문항의 평균이 14개고요. 분산이 2예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네. 되셨죠? 있을걸요. 그러면은 점수의 평균과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그래. 일단 점수의 평균부터 구할 거거든요. 이 5명의 각각 점수를 x1, x2, x3, x4, x5로 할 거예요. 그래요. 아니다. 잠깐 다시 다시 뭐해. 해주시고 마침 문항 수를 X1부터 X5로 할 거예요. 맞나? 맞아요. 방금 했잖아요. 마침 문항 수 맞다니까요. 마침 문항 수를 각각 x1, x2, x3, x4, x5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마침 문항 수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거의 평균이 14였죠. 맞아요. 네, 이런 식이 이렇게 나와요. 네,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해요 이따가. 네, 이따 필요한데. 어쨌든 필요 이따 없고 해요. 지금은 쓸 필요 없고요. 이때 그리고 그냥 라지 x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해보면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네. 맞은 문항수가 x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5단 문항은 20-x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 점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5x-40이에요. 맞아요. 점수 평균 구할 거예요. 5x-4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5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 빼기 40을 보내야겠죠? 이거를 나누기 5를 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30이에요. 하나 있어주세요. 5x-40이 5x-40 x가 1부터 x1부터 x8부터 그래갖고 어쨌다 14 곱하기 왜 했을까? 14가 저 평균이고 이게 5개 있으니까 5 곱해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 왜요? 네? 왜요? 왜요? 5x 마이너스 40이잖아요. 아 너한테 안 물어봤어요. 했던 것 같은데? 거기가요? 지웠어요? 이미 찾아봐야죠 뭐. 지웠네. 잘 쓰세요. 네. 야, 1시간 뭔가 15분 지났는데 지워도 4번 될 것 문제. 같은 거. 니. 좋았어. 아주 잘 지웠어요. 그리고 키가 잘 나왔어. 니까지. 니는 반말이고요. 진짜 될것 같아. 응, 그거 답 아니었나? 네? 아니 알아서 하고 좀 이선. 아니에요. 아니겠지. 종이 그 보고 뭐냐. 이런 생각하시네. 5x-40을 평균이었잖아요. 맞아요. 평균이 2인가? 분산이 2예요. 분산 2예요?
이게 평균 1이라서 아닌가? 어쨌든 평균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평균 요걸 평균을 받고요. 네, 구해요. 그러면은 요걸 평균은 아, 이해했어요. 했대요. 네 원래 이걸 하려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30이에요. 맞아요. 아, 두 개 하나 뺐다. 두 번째는 행복하시죠? 요거의 분산을 구하죠. 분산을 구해야 돼요. 네. 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럴 걸요. 좀 갑시다. 되게 멀리까지 가시네. 거기서 해도 돼? 다 써 있어가지고. 정치성 들어갔어요. 편차는 네. 별량 빼기 평균이죠. 아, 맞아요. 평균이 30이라고 저희가 구했죠. 네.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쭉쭉쭉쭉 5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 제곱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정리를 해주면 요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분산은 네. 편량 아닌데? 편차 제곱. 편차 편차 제곱에 편량. 아니. 편차 제곱에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 평균이죠. 편량 편차 제곱의 제곱의 평균. 합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 아니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은 합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합 붙이세요. 헷갈려. 편차 제곱에 아니 그러니까 합을 한다고 1, 2, 3, 4, 나눠낼 5에 네.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해봐요. 네. 그러면은 더해요. 뭐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눠요. 나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편차들의 평균이 얘예요. 편차들의 평균이 개라고요? 1, 2, 3, 4, 5의 평균이 얘죠. 야, 편차가 몇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의 평균을 또 구한 거잖아요. 그게 편차 편차. 편차 제곱이 잘못 말했어요. 아니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 해봐요. 봐봐요. 다시 좀 해봐요. 1, 2, 3, 4, 5의 평균은 네, 요거죠. 맞아요. 맞아요. 편차 제곱이 1, 2, 3, 4, 5가 나왔다고 할게요. 뭔 가정. 가정. 편차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 x1에 대한 편차의 제곱이 1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편차의 제곱이 어떻게 1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저거는 아니래매요. 1이 그냥 변량이래매. 아니 뭐시기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해요. 그냥 예를 들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나으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달라고 제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주세요. 네. 아 근데 그 수들의 합의 평균.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자꾸 편량이라 그래. 뭐였지? 편차 제곱이 5개 나오겠죠. 학교 나오고. 저희 5개 있었으니까 네. 편차 제곱이 학교 예를 들어서 네. 딱 5개 나옵시다. 뭐 1의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2의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길 수 있어요. 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3의 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점수는 0의 제곱일 수도 있어요. 아요. 가능해요. 요거에 이거를 무엇을 나타내면 얘가 되는지 보면은 편차 제곱들의 합. 평균이죠.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저게. 1, 2, 3, 4, 5의 평균이 얘였죠. 그러네, 저게 맞네. 편차 제곱의 평균이 얘겠네요. 그냥 내가 한 말이랑 님이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합 붙이고 말고인데 그걸 왜 예시를 설명하고 있냐. 하고 싶었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바람직한 태도. 평균 내줄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이잖아요. 네, 얘네들 평균을 내주려면 다 더하고 5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다 더하면 6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요거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저희가 처음. 이게 분산. 이거는 맞춤 문항이 분산. 얘네들의 분산과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2예요. 야, 그래서 25 곱하기 2여서 50이거든요. 분산이. 네. 네, 표준 편차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 5루트 2예요. 야, 님이. 와 됐다. 아니 이거는 45분밖에 안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야. 전투하니까 우리 이제 1시간 반 반투하니까 이거 재밌게 할게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제 자, 우리 내용문제 자 2019년이에요. 저희 좀 빨리 합시다. 롯데타워를 롯데타워 세종파만. 세종타워 세우려고 어떤 사장님이 돈을 냈어요. 와. 와. 1000명을 고용했거든요. 네. 이거를 4년 동안 짓겠대요. 네, 지울 수 있어요. 그러고 싶대요. 네, 지우고 싶나고. 네, 그래가지고 2019년에는 1000명을 고용해가지고 네. X 시간 동안 네. 일을 전체 일의 4분의 1을 해야겠죠. 그래요. 전체 4분의 1 들어가지고 원래 계획은 1년에 4분의 1씩 하는 거였으니까. 아 네네. 왜 1년에 4분의 1씩 해요? 1년. 사장님이 그러고 싶대요. 절반 하고 나중에 세 개. 사장님이 그러고 싶대요. 문제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가 사장님이니까. 문제가 뭐라 문제 몇 번이 아니지 지금 나고 없는데 저. 아무튼 이말 뉴스. 네, 2020년이에요. 네. 못 터졌죠? 코로나. 코로나요. 네.
그래가지고 인부들이 출근을 안 해요. 아, 그래서 150명을 잘랐어요 아동분들. 그래요. 네. 따를 수 있어요. 콜라볼에 근데 매성하네. 똑같이 4분의 1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시간을 빼보면은 1000명이서 X 시간 동안 4분의 1의 일을 했죠. 네. 850명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4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 아름다운 소리세요. 메인은 저번에 시켜야 돼. 850명끼리 17분의 20x 시간 동안 일하면 4분의 1을 한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왜냐면 얘 곱하기 얘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꼴 이거라는 식을 써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나오네. 하면은 이게 나와요. 네. 2021년이 됐어요.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어. 오. 도쿄올림픽 그래가지고 도쿄올림픽 때문에 다들 나갔어. 그래서 더 안 와요. 아, 인부들이. 더 잘랐어. 몇백 명. 그래서 더 잘랐어요. 잔인하다. 사장님이 이랬어요. 몇명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몇 명. 얘네들이 더 일해야 돼요. 이제 550에 650이에요. 550이요. 아 예. 그래서 300명을 또 잘랐어요. 와. 그래가지고 요 시간만큼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체 일을 4분의 1 했겠죠? 했겠죠. 자 4년만 또 짓고 싶다고 했죠. 네. 4년은 4x였죠. 맞아요. 1년이 x였으니까. 네. 이거 다 더하면은 이거 다 더하면은 4 빼기 이거거든요. 네. 4x 빼기 이거거든요. 네. 저한테 남은 시간이 이거예요. 남은 시간이 187분의 2x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근데 전체 일을 4분의 1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많으니까 인간들 더 뽑자. 그래가지고 왜 자른 거야? 알파명을 뽑아가지고 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건물에 4분의 1 세우지 부실공사 없이.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네. 식 세워주면은 총 18만 7천 명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많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돈을 미쳤어요. 많이 써가지고 박인생. 18만 7천 명을 구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또 550명 빼줘야겠죠? 아니 어떻게 구해요 그거? 그래서 18만 6,450명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해야 돼. 어디서 야 잠깐 구해왔겠죠? 이거 치우시고 얼마 아님? 어디서 구해왔겠죠? 이거 맞아요? 잘했네요. 야 저기 맞아 근데. 잠깐만. 와 최저시급 계산해보자. 계산해봐. 몇 천억 나올 것 같은데? 곱하기 그냥 9천이라 할게요. 아니 이거 대충 이틀을 하자. 이. 대충 365일이니까 대충 이틀이잖아. 맞긴 해.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건물에 4분의 1을 올려야 돼. 와. 와. 많이 야 안 3억 5천 600? 10만 원 많이 안 필요해요. 되네. 많이 안 많이 되네. 안 되네. 뭘 말이 안 33? 아니 많이 사장님이잖아요. 많이 안 되지. 야 근데 거기에 재료비까지 포함시켜야지. 아 맞다. 인부를 아니 최저시급이잖아 저거 생각해보니까. 고소는 세저식도 아니야. 최저시 이거 절반만 쓰면 세종타워를 짓는데요. 거기다 이제 총 4인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1년에 이제 일의 전쟁에 4분의 말리는 1씩 거 아니야. 한다고 해요. 그럼 1000명에서 X 시간 동안 일 4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난 뒤에 150명을 해고를 했어요. 와. 그러면 결국에는 이 4분의 1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이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7분의 20x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300명을 더 잘랐어요. 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일의 4분의 1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원을 가지고. 와. 근데 이분들은 이 일을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11분의 20x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전체 4x, 총 시간이 4x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187분의 1x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시간을 가지고 일의 4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명이 이 시간을 가지고 4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게 돼요. 와. 그러니까 알파면은 18만 7천 명이 되거든요. 이때 원래 있던 550명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와.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100억 선생님 100억 받아주고 100억 말고 인건비로만 33억 있으면 대부고. 그리고 아이 동생이 있어요. 야, 이름 왜 바꿨어? 이거 이름 얼마나 이쁘게 내가 만들었어. 이름 뭐예요? 누군데요? 이거 대화 봐봐요. 이거 대화 보고 대화를 알려줘야 돼 너가. 대화에서 저거를 뽑아내는 게 실력이거든. 23번 방울펜? 대화가 정말 뺏어 뭐야, 이거? 아름답거든요. 방울펜으로 실시하네. 대화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문제 설명하기 전에 문제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어요? 쌤이 만들었죠. 그러지 않았어요. 읽어야 돼요? 아 그냥 읽지 말고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해석하면서 말해줘야 돼. 샤넬이 갑자기 아니 쌤 샤넬이 갑자기 사랑스럽고 막 이러고 그 대화를 가지고 자세를 파악해야 돼. 쌤이랑 쌤 쌍둥이랑 지금 대화가 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좀 하고 듣자고. 진짜 읽어야 돼요? 이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읽으면 롱타임노 시샤넬 사랑스러운 2차원 글씨를 썼구나. 해가 어떻게 되니? 해는 두 개의 자연수야. 하나는 내 나이와 같고 다른 애는 내 동생 김순이의 나이야. 그렇다고 했다. 근사하구나. 그러면 내가 너와 진순이의 나이를 알아낼 테니 두고 봐줄래? 내 방정식의 개수들이 모두 정수이가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이 개수의 세 개수를 모두 합하니까 소수가 되었어. 사랑스럽군. 이제 내 나이를 말해보려. 내가 네 나이를 예상해서 그걸 이 2차 방정식에 x에 대입을 해볼게.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걸 사랑해. 이거 샤넬이 사랑스럽군이랑 사랑해는 왜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거 문제가 왜 이거 졌다고요? 한마디로 선생님이 이거 문제 못 풀게 하려 했던 거야. 한 일부러 번에 딸리는 사람이 이거 못 풀어. 쌤 일부러 번호 계산해서 이거 준 거죠 일부러. 아 그거 아니고. 와, 나 진이잖아요. 문제 안 보고 주고 있어요 지금. 아주 봐봐 일단 어떻게 푸나. 자, 그럼 아, 예. 할게요. 핑계 대나? 일단 이름을 그냥 제가 바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름을 왜 바꾸는지 알았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좋잖아요.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A와 A 동생이 있어요. 둘 다 영어 근데 사람. A가 샤넬이네. 네, 샤넬이에요. 그리고 A 동생이 진준이고요. 이때 나이가 해인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개수의 합이 소수인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란돌이었나? 김순이. 아니, 란돌. 란돌이가 이 샤넬의 나이를 추측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니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1이 나왔어요. 이때 샤넬의 나이를 구하는 건데 그럼 나이를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서 추측을 하고 썼으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아 힘들게. 뭐라고? 자, 란돌이 그리고 난돌이 사람 이름이야. 아까 샤넬은 그 브랜드는 아는데 란돌은 브랜드인가 싶어서. 샤넬이 아그 쌤 그거 생각하고 쓴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었다 놀랍게도. 난또 샤넬은 구찌랑 이러면은 되게 그지? 같은데. 샤넬은 선생님 여친을 부르는 애칭이고 란돌은 선생님 여친이 선생님 부르는 애칭 아닐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랬어? 진짜요? 자, 할게요. 진짜. 자, 샤넬의 나이를 B라고 하고 그 진순의 나이를 C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때 B는 C보다 크고 둘 다 자연수겠죠. 아 그러겠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썼어요. 네. 이때 A는 뭔지 몰라요. 다 몰라요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그냥 없어요.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개수들의 합이 소수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수 다 더한 다음에 개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는 1이어야 되고 하나는 소수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B가 C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C 빼기 1이 이게 1이 돼야 되고 A도 1이 돼야 되고 이게 소수가 되겠죠. 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요 C에다 다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와. 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B가 이 A를 나이를 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Y는 그냥 B가 추측한 그 나이예요. 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1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계수가 일단 4개만 먼저 해볼게요. 네. 4개를 먼저 해보면 여기 P가 23이고 B가 24인 경우랑 P가 11이고 B가 10인 경우 이렇게가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왜 안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추측한 나이가 1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여기는 21이 나와야 되는데 1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1이 21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P는 음수가 나오겠죠. 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나이잖아요. 나이 예측해갖고 나이 방식. 반대로 보고? 나이가 음수일 수 있나요? 애초에 B가 소수 아니었어요. 나이를 거꾸로 놓은 나라가 있긴 한데.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일단 y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도 다 y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B24랑 10이니까 답은 12 아니면 10이랑 24가 나와요. 훌륭한데요? 근데 이거 혹시 저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생략하세요. 생략하세요. 읽어주세요. 읽지 마세요. 재밌겠다. 마지막에 사랑의 그 끝에. 사랑이 꼭 해주세요 마지막에. 아 이거 대학 필요하거든요. 민성이랑 같이 할게요. 왜요? 싫어요? 이거 두명 필요해요. 그래. 싫어요. 뭐가 해? 저 제일 싫은 부분 민성이 시키려고 저거. 아,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야 나 하기 싫어. 둘 다 하기 싫어. 자, 나 그거 문제 읽지 않. 생할래. 왜 문제를 읽어야 되죠 쌤? 아 너무잖아. 이게 저 대화가 정말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그럼 대화를 이렇게 만들지 마. 대화를 좀 어디가? 순화가 만들까? 대화를 안 역겹게 만들어. 어. 역겹지 않게 그러지 만들어. 않을까요? No disgusting. 갑자기 아, 하세요 어서. 자 해놓습니다. 롱타임 노시간에 상수. 아니 순화라고요. 순아. 그냥 순화해. 아 순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오랜만이야. 그런 식으로 해. 오랜만에 시간에 아름다운 2차 원리를 썼구나. 해가 어떻게 되니? 해는 두 개의 자연수야. 하나는 내 나이에 같고 다른 해는 나의 동생 짐순이 나이야. 근사하구나. 그럼 내가 너와 짐순이의 나이를 알아낼 테니 두고 봐줄래? 네 방정식 개수를 모두 정수니까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이 세 개수를 모두 합하니까 소수가 되었어. 좋군. 이제 내 나이를 말해보렴. 내가 내 나이를 예상해서 그걸 이 2차 원각 C의 X에 대입해볼게.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걸? 어쩌라고? 맞아 잘했어. 이게 사실 맞는 거 아닐까?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맞긴 한데 맞지. 근데 저 이거 못 풀 것 같아요. 2차 왕각 C가 뭔지 몰라요. 못하는 못하겠어? 오타 있어? 아 근데 진짜 방정식이네. 동건이 있었으면 어쩔지 내 것. 진짜 안 돼요 동건이. 나는 동건이 형이 있어서 어쩔 TV 했을 텐데. 왜 웃어요 근데? 이거는 반응 너무. 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던 거예요. 먼저 짐순이 나이를 구해봅시다. 이거 듣고 꼭 얼마나 더 어울리는 짐순이요? 짐순이 나이 뭐라고요? 샤넬 아이인데요. 짐순이 언니 나이 구했어요. 저 틀렸잖아요. 쌤이 쌤이 만든 문제인데. 자, 우선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해야 돼 저희. 아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이제 A 동생의 나이가 해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모든 개수의 합이 소수래요. B가 A 나이 추측해서 2차 방정식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20이 나왔을 때 A 나이 구하는 게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그냥 간단히 나타냈어요. 이거 크게 말고 네. 좀 아주 좋아요. 아름답게. 아주 좋아요. 이때 A의 나이를 B라고 A 동생의 나이를 C라고 할게요. 네. 이때 당연히 A 동생이 나이가 C니까 B가 C보다 크겠죠? 네. 뭐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쌍둥이만 가능하죠. 그니까요. 네. 자, 그럼 2차 방정식 나타내면 A x-b 곱하기 A x-c겠죠? 아니 x-c겠죠? 네. 이 A는 x 제곱의 개수고 네. 해가 B가 C니까 네. 이걸 전개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해줬을 때 A 묶어주고 하면요 A 곱하기 B-C 곱하기 C-1이 1 곱하기 P가 나와요. 네. 이때 이게 P라는 거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1이고 나머지 하나는 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B가 B가 C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제 C-1이 1이 나오고 B-1이 1이 나오거나 아니면 A가 1이 나와도 되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A가 P면요 B랑 C가 같게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 왜 B랑 C랑 같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잖아요. 아니 쌍둥이일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 초에 후에서 동생이랑 형이 나요. 저 이번에 쌍둥이 있는데 왜 안 돼요? 왜잖아요. 근데 우선 그거는 약간 특이한 쌍둥이 있겠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12시 30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 안 해? 그냥 문제에서 그렇게 문제 그런 거안 나오지 진짜 않았어? 넘겼네. 두 번째 줄에 하나는 내 나이랑 같고 다른 아 애는 그러네요. 다른 하나. 다른 하나야. 아 아깝다. 근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른 거리요.
서로 다른 두 분이 같네. 정수. 그러니까 B가 C보다 커게 돼서 A가 1이고 C가 2고 B가 P 플러스 1이 나와야 P가 나오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B는 P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요. 이제 X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이제 뭐 나올 수 있고 X 마이너스 2가 뭐 나올 수 있잖아요. 얘 좀 곱했는데 마이너스 20이 나왔대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우선 P가 소수잖아요. 네. 그럼 1보다 클 거예요. 네. 최소이겠죠? 근데 2 플러스 1은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갑자기야. 이때 이 샤넬의 나이를 예상한 게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y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각각이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7, 플러스 21이 나올 텐데 이때 p값 구하면 각각 23, 11, 11, 23 나오고 이때 b가 이 a의 나이가 24, 12, 12, 24가 나와서 12랑 24가 답이에요. 해치웠나? 해치웠나? 자, 13번 문제는요. 2x-3 곱하기 3x-7이 a래요. 네. 그리고 2x-5 곱하기 3x-11 a분의 1050이래요. 1050이요? 네, 1050. 이때 영향이 실수 a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야. a 곱해줄게요. 네. 이 a를 양면에 곱해주면요. a 곱하기 2x-5 곱하기 3x-10이 105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a는요. 2x-3 곱하기 3x-7이에요. 이야. 그럼 이제 4차원식이 나와요. 아주 막가야 나겠네요. 자, 저희가 4차원식 나올 때뭐 치환식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랬던 거. 그걸 똑같이 해줄 거예요. 네. 2x-3과 3x-10 곱해주고 2x-5와 3x-7을 곱해주면요. ux 제곱 마이너스 29x 플러스 30 곱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9x 플러스 30이라고 35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첫 원식을요. 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분해 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30 곱하기 35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29가 0일 때 이 해를 만족하게 돼요. 야. 그럼 이제 x 같은 경우에는요. 0 또는 6분의 29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A로 가는 거잖아요. 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요 20에 동 50이 나와서 답이 71이 돼요. 와 빨리. 좋았다.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아, 13번이고요. 아 뭐야? 2x 마이너스 3y 곱하기 3x 마이너스 7이 a래요. 그리고 2x 마이너스 5 곱하기 3x 마이너스 12 a분의 1050이래요. a가 아닌 0이 아닌 실수 a를 모두 더해가지고 말해요. 일단은 a를 그냥 양변에 곱해주면은 a 곱하기 5 곱하기 5가 1050일 거 아니에요. 이야. a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a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 4개 곱한 거는 1050이 되겠죠. 아 여기 치원 했겠군요. 이걸 또 소인분해 해주면 이게 나요.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이 같게 곱해주면은 얘랑 바깥쪽 두 개랑 안쪽 두 개 곱해주면은 이 앞쪽이 x 제곱이랑 x 항이 같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곱해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1050인데 1050은 또 30 곱하기 3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0이에요. 왜요? 여기 0이어야지 30 곱하기 35가 이거잖아요. 왜 30이랑 3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똑같은 거니까 네. 한쪽에 뭘 더하는 순간 반대쪽에 뭐가 들어가는 아주 거야.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네. 뭐지? 그래가지고 얘가 0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0이겠죠? 네. 그래서 x는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a는 요거 아니면 요거여서 불방 70이니까 1이에요. 네, 님거 하세요. 맞나요? 맞겠지. 잘했어요. 아싸. 이건 이게 28번인데 소수 a가 있고요. 네. 홀수 bc가 있대요.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를 구해요. A 뿔 B 뿔 C. 어? 근데 일단 소수 a와 홀수 bc가 나오면은 네. 뭔가 홀짝처럼 쓸 것처럼 생겼거든요. 뭔 아는 왜냐면은 거죠? a가 짝수가 나와버리는 순간 a는 2가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문제가 뭐라고요? 소수 a랑 네. 홀수 bc예요. 그럼 B C는 달라요? b랑 c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직 범위 안 나와서. 근데 아직 범위가 안 났어요. 홀수 B C랑 뭘 구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아 인식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식을 만족해야죠 당연히. 아 네. 그러면 뭐 2랑 1 너무 4겠죠. 최소. 네. 최대요? 실제인데 야이 아이 일은 아름다운. 빨리 갑시다. 뭐지? 딴 거야겠다.
뭔가 이상했어. 그 사실 답은 맞은 거 아닐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이. 자 패스. 봤어. 알았어. 할수 있겠다. 누구요? 아니 틀렸어. 내가 있잖아. 아니야. 어떻게 되지? 아니 님이 문제를 똑바로 안 읽은 거잖아요. 평행사변에 ABCD가 있어요. 에 있겠어요. 자, BC 위에 이 점을 잡고요. 네. 이때 삼각형 BC랑 BED랑 BAD가 모두 이등인 삼각형이에요. 네. 이때 각 여기 BE, BA, B를 구하는 문제예요. BA B는 어느 각이에요? BA, B요. 아 DA B요네. 그러면 일단 요 평행사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고 네. 그래서 여기 같고 여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 BAD를 알파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요 반대편 BC, DCB도 알파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 EDC도 알파가 되고 그럼 여기 각 DEB가 2알파가 되겠죠. 네. 그래 나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게 돼요.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만큼과 여기 같아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요거 더하기 점 더하기 알파가 점 더하기 알파 잠시만요. 그럼 안 돼. 뭔가 겁나 이상해. 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180 마이너스 2알파 아니야? 여기가 180 마이너스 2알파죠? 그쵸? 네. 여기가 점이죠? 네. 알파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는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하면? 90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경우는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없어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0인 거는 삼각형이 아니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네. 비에 굴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 AB가 같고 AB가 같고 AD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말 한 번. 여기서는요. 잠깐만 이쪽 아까 방금 푼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90인 거. 다른 그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죠? 그 제가 이등변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면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난 너한테 안 물어보고 아니, 저 혼잣말이었어. 혼잣말 하지 마세요 지금. 어째서? 아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싫어요. 난 네가 싫어요. 하기 싫죠?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변만 같으면 돼요. 설마 같도 된다고?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이 같고 이 삼각형에서도 또 두 변이 같고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방금 한 개는 답이 안 방금 나오는 화면에서는 여기 AB, 이 삼각형 ABD에서 AB가 같고 BB가 같다는 거를 가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B랑 D가 같고 그리고 나서 DE와 EC가 같다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 AB가 같고 AD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치면 그리고 나서 이 길이는 결국 얘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이 길이가 어디죠? BE가 결국 AD보단 작아야 되죠. 왜요? 왜냐면 여기다가 C를 연장을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C를 연장을 했을 때 이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C랑 E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BC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BC 위. 잠깐만. BC 위에 점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어차피 같은 면 삼각형이 아니겠구나. 지금.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네.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네. 근데 그럼 결국 여기도 같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두 문제는 나중에 할게요. 갑자기?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럼 두명 여러 개다? 다른 게 더 나올 것 같아요. 두명 한 2파이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거를 쓰기 전에요 위를 지워야 돼요. 좀 많이 써줘야 돼요. 10분 자 10분 남았네. 지우면서 설명을 할게요. 10분 내로 못 끝난다. 내접사각형 ABCD가 있어요. 이 내접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AB가 6이고 BC가 12, CD가 3, DA가 6이라 나오고 있어요. 원래 생각 다시 해주세요. 자 원을 그려볼게요. 이해를 못했어요. 맞아요. 이해. 대충 원이에요. 네. 여기에 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거든요. 근데요 AB가 6이래요. 근데 10분 내로 못 끝낸다. 인상이 손목 건다. 내 손목을 고르. 내 미씨. 손목 보이잖아. BC가 11이에요. 그리고 CD는 3이래요. 아무튼 3이에요. 네, 그래요. 마음의 눈을 보셔. AD가 6이래요. 그리고요 이 AB랑 DC랑 만나는 교점 네. 연장하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을 이렇게 1하고 둘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교점 이어져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D와 BC를 이어져서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서 2가 만나겠 2가 되겠죠? 아,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럼 칠판이 좀 더 크게 만들어주시던 거예요. 칠판이 작은 게 저거 어떡하는 거예요? 이미 크게 들이 님 잘못이죠. 하지만 안 그러면 님들이 안 보일 거잖아요. 알았어. 뭔지는 알겠어. 너무 크. 그래서 이때 이 F 길이가 나와요. 봐주신다. 자 아까 말했듯이 너무 커요. 다시 지울 거예요. 시간 없는데. 괜찮아. 얼마 안 걸려 원거리는 거. 어차피 10분 내로 못 풀어 저 문제. 아니야 쉬워. 원이 있어요. 인상 회복 안 되는데. 인상 미안하다. 뭐 미안해. 네 손목 그럼 내가 갖는 건가? 오인수. 자르겠냐? 안 자르겠지. 왜 안 만나지? 됐다. 이 F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요? 네 대가 여기로 세타겠죠? 그러겠죠. 왜냐면 내접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게 180이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예요. 맞아요. 그 막꼭지가 있으니까 여기 세타겠죠. 맞아요. 막꼭지가. 네. 그리고요. 그럼 이게 닮음이겠네요. 삼각형 FDC와 삼각형 FBA요. 그래요. 공통 세타스타. 똑같이 삼각형 EAD와 삼각형 ECB도 닮음이겠네요. 그러네요. 자, 이거에 대한 식을 뽑아줬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6, 6, 32잖아요. 네. 그래서 X, Y, V, W, Z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이때요, 이 닮음비를 써주면요, X 곱하기 X 플러스, 우선 방명을 먼저 써줄 거예요. 뭐, 이 닮음이 방명이긴 한데, 방명을 쓰면 X 곱하기 X 플러스 6이요, Y 곱하기 Y 플러스 6이, Y 플러스 3이 되고요. V 곱하기 V 플러스 6이요. W 곱하기 W 플러스 12가 돼요. 그래요. 두 번째로요. 코사인 정, 그 코사인 정리, 제 코사인 정리 써줄 건데요. 세타니까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겠죠? 맞아요. 여기가 세타, 180 마이너스 세타니까. 네. 그러면요. 잠깐만요. 12. 그러면 이 삼각형 EAC 있죠? EBC. 네. EBC에서 코사인 제2정리 써주게 되면요. 네. 2 곱하기 12 곱하기 6 플러스 x분의 144 플러스 6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y의 제곱이 코사인 세타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180 마이너스 세타를 해줄 거예요. 자, 좌표편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이 있어요. 반지름 1이에요. 그리고 중점 여기 아무튼 여기 중점 아니 중간 그런데 원의 중점이 있네. 이렇게 하면 여기 반지름 1이거든요. 네. 이때 코사인 값은 여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 세타라고 하면요 180 마이너스 세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면 마이너스 x겠죠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값은 똑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80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요. 그럼 2 곱하기 v 곱하기 y는요 코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v 곱하기 y 분의 v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이제요 닮음을 사용할 거거든요. 어디서 닮음을 사용하냐? 아까 말했던 여기서 닮음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요 v 대 w 플러스 10이죠? 네. 이게요 w 대 v 플러스 6이에요. 아니요. 그쵸? 네. 근데 3 대 6이기도 해요. 밑변 D, C와 A, D. 네. 그래서 1 대 2가 나오거든요. 네. V랑 W 값 구해주면요 각각 W는 8, V는 10이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닮은 사용해서 X, Y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X는요 4가 나오고 Y는 5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삼각형 EBC에서 썼던 코사인 J 법칙 이용한 거랑 삼각형 EDF에서 적용했던 코사인 J 법칙 이용해주면 Z값이 나오거든요. 와. 그럼 Z값이요 10루트 2가 나와요. 와 신기하다. 됐어? 이 대수시대의 크로가 대수시대인데 이 안전확률이랑 제확률이랑 이게 다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오 높다. 물어봐 가면서 해.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15번 못하겠네. 이러면 10분 내로 안 끝난 거 맞지? 큰일 났다. 문제를 까먹었다. 문제가 뭐죠? 대접사각형 ABC가 있어요. 일단 있어요. 그리고요 네. BA와 CD의 연장선의 교점이 2라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얘 연장선에 F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EFT 이거는 문제겠죠? 네. 맞을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6조 9, 6조 9, 3조 9, 11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다음에 또 뭐였지? 이게 XY 부분으로 V를 잡아. 그런 다음에 여기 세타로 두면 여기 세타고 여기 세타고 맞아요. 내 생각이고 내가 맞네. 여기 세타고요. 그 다음에 닮음이 엄청 여러 개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데 먼저 방면 썼어요. 방향을 했어요. 방향이 당기긴 하지 뭐. 그렇죠. 쓰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 설명해. 그리고 코사인 제이점이 있어갖고 요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요. 이걸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랑 도현이니까 10만인데 얘랑 1대2 해갖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지? 대형 여름에서 구했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 1대2 구한다. 거기는요 삼각형 FDC와 삼각형 FBA가 닮은잖아요. 이거 그거 했어요. 1대2 했어요. 그래서 그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법칙 거기다가 X, Y, V, W 값 대입하면 Z 값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1. 15번 잠깐만요. 다 대입한다 들어가. 쌤 저는 28번 된것 같아요.